안녕하십니까, 최정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은 약 1.4포인트 상승한 2,989포인트고요. 거래량이 4억 3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입니다. 개인이 1,6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220 매도, 기관이 1,7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360, 투신사 350, 연기구 680 매도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동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하고 의약품 큰 폭 상승했고요. 전기전자 그리고 종이목재 상승세 보였습니다. 보험주하고 증권주 소폭 상승. 반면 운수창고, 이게 대한항공이거든요. 물류 관련주가 운수창고입니다. 크게 빠졌네요. 1.85% 하락. 건설업 1%, 철강 1.2%, 운송장비 자동차죠. 기계 중공업, 화학주 이렇게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600원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2,500원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판에 플러스로 끝났군요. 카카오가 보합이고요. LG화학은 5,000원 하락,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70만원이 깨진 것 같으네요. 어제 보니까 계열사 상장 때문에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현대차 2,000원 하락했고요. 기아차 1,000원 하락했습니다. 약 1% 전후 하락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오늘 현대모비스도 약 0.8%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LG전자가 1,000원 올랐고요. HMM은 오늘도 크게 빠졌네요. 4.75, 1,350원 하락세 보여주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8,000원, 4.4% 올랐습니다.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반등 성격으로 일단은 보는 게 좋겠죠? 아니면 지금이 코로나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KT 50원이고요. LG이노텍이 29,000원, 거의 10%가량 오늘 LG이노텍 플러스 보여줬습니다. 현대자체를 500원, 42,750원인데요. 저거 언제 6만원 가나요?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수에는 없었군요. 제일 많은 게 2,800만 주고요. 하나투자증권 오늘도 약 1.8, 1,200원 상승해서 6,800원인데 장중에 7,000원 왔다 갔을까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정도면 분할 매도로 해서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삼성전자 0.78, 600원 상승했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있나요? SK하이닉스 268만 주, 한 500만 주였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삼성전자 950만 주면 많이 줄은 거죠? 1,500만 주였었는데 일단 거래량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메리츠증권 40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 1,500원, 3% 하락세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100원, 아까 운수창고 물류 관련주가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대한항공은 100원 상승했군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을 표시를 못했군요. 원달러 환율 좀 올랐어요. 그래프는 제가 못 보여드려도 원달러 환율 오늘 2.6원 올라가지고 1,185원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약 1,500 정도, 1,500억 매도를 보였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니겠나 싶어지는데요. 막판에 220억으로 매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300억 이상 막판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꼬리를 올려놓고 끝났습니다. 고객 입탁금이 지금 64조 원이고요. 훌륭합니다. 해외 차트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은 아까 이야기했고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소폭 조정받았어요. 21선까지 조정받았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 다 받았다고 생각되고요. 글쎄 오늘까지 좀 약한 약세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프 봐서는 오늘 양손이 나올 것 같으네요. 오늘 정도까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미국도 12월 15일 중반 넘어서면 그 배당 투자 장세로 진입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 납회 때쯤 되면 연중 최고치 있죠? 36,500. 이거는 상향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배당 투자 장세를 위해서 쉬어가는 장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연초 장세 때 움직이려고 얘도 또 쉬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걱정할 건 없고요. 오늘은 요 갭을 메꾸는 장세, 장대 음선과 얼레가 발생했고요. 오늘 장대 양선 나오면 모양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S&P예요. 모양이 좀 비슷하죠? 뭐 걱정은 안 되고요. 그냥 연말 장세를 위해서, 배당 투자 장세를 위해서 좀 쉬어가는 장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오늘 0.1% 상승세 보여줬고요. 좀 쉬었다 올라가겠죠? 상해입니다. 모양새가 음선 3개 나왔습니까? 글쎄요, 뭐 11선, 5일선, 11선, 21선이니까요. 뭐 21선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거로 보여집니다. 모양이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상해 시장은요, 거래량 이 정도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역선 보면요,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지수 올라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잠시 조정 받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홍콩이죠. 홍콩은 오늘도 빠졌습니다. 이거 봐서는 뭐 직접 저점 깰 것 같아요. MACD가 올라가려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이죠. 이런 게 참 안 좋죠. 소나도 지금 핑크빛선 왔다가 다시 밀릴 것 같죠. 안 좋아 보이죠. 핑크빛선 넘어가려다가 하향하잖아요. 이런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골든크로스 걸리려다가 데드크로스 걸리고 이런 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골든크로스 걸리다가 데드 걸리려고 하죠. 올라가려다가 다시 밀릴 것 같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홍콩은 한 단계 더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좋아요. 홍콩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때가 6월 달인데요. 그냥 하락하러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에요. 대만은 어제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반등 소폭 나왔죠. 뭐 직전 고점 상향 돌파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21선 밑에 있으나 뭐 내일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요거 봐서는 조금 에너지 발산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따라가는 건 일단 아닌 걸로 판단되네요. 이게 모양이 안 좋아 보이네요. 뭐냐면 주가의 고점은 비슷한데요. 그렇죠? 비슷한데 MACD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에너지 분산, 발산 과정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소나도 같이 낮아지고 있고요. 모양은 안 좋군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반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연말 납회까지는 그래도 직전 고점 18,000까지는 근접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거 봐서는 따라가는 장사는 아닌 것 같고 올라갈 때 일단 단기 매도하는 시점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지금 분산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 증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유럽 증시고요. 독일 증시 어제 많이 빠졌었군요. 약할 걸로는 봤으나 어저께 1% 정도 급락해가지고 15,450이죠. 이 시간 현재는 15,500이에요. 요 정도 이게 얼마입니까? 200이죠? 400이죠? 600이죠? 요 정도 소폭 약 50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15,500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약 0.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나쁘진 않아요. 오늘 뭐
어제 긴 장대 양선에 딱 이렇게 매미 붙은 정도 오늘 15,600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은 양선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쉬어가는 모양새죠. 근데 연말장세 나왔잖아요. 신고점 내는 연말장세 나왔다가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쉬었다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 지금 유럽은 심각하죠. 유럽은 심각합니다. 몇만 명씩 지금 쏟아지고 있죠.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유럽도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봤을 때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 장세 해가지고 신고점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당시 이제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다른 나라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흔들림이 좀 컸었죠. 선방했어요. 네, 이 정도 하락하다가 플러스까지 돌아서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많이 선방했다. 불역 1.4포인트 상승이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끝난 게 참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흐름 자체는요,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랑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약 2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였어요. 이때 무렵까지 해가지고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보이다가요, 막판에 마이너스 220%로 끝났으니까 한 1,300 정도 오후 들면서 한 1,300 정도 매수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반면 연기금은 680 매도죠. 연기금은 팔고 오후 들면서부터는 외국인은 매수하면서 끝났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만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물량을 좀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움직임은요, 외국인 투자자들 동향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봐서는 내일은 좀 돌아왔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 어제 오늘 21선 위에서 깨지 않고 예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량이 좀 수반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슬픔이죠. MACD라든가 소나라든가 뭐 이격도 나빠 보이진 않고 있는데 생각만큼 거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입니까? 10월 달서부터 11월, 12월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진짜 지루한 장사가 시작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61선이 얼마였습니까? 29,997이죠. 2,997, 3,000포인트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한 60일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60일 정도. 평균이 지금 3,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큰 등락 없이 아주 지루한데요. 그래서 최근 석 달 동안 수익률도 안 나고 그닥 크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루한 장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더라도요, 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뭐 제로가 지금 튀어나온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뉴스 보면 재밌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뭐 뉴스가 뭐 경제, 호주의 K 레드백, K9 수출 약 1조 원대 수출했다. 좋은 소식이 있고요. 일본의 어떤 경제학자가 한국이 이미 일본의 경제를 앞질렀다라는 좋은 소식. 20년 후에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2배까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소식도 물론 있었어요. 한국 경제는 그만큼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증시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아쉬움일 뿐입니다. 제일 슬픈 건 연말 장사가 안 나왔다는 거.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연말 장사가 날아가 버렸어요.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올라갔어야 뭔가 따뜻함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지루함이 있어 버리니까 투자의 묘미가 없고요. 거래량이 감소해 버리고 제 조회수도 줄어들고 구독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저도 참 지루해요.
오늘 뭐 뉴스를 봐도, 여러분들 뉴스 봐도 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얼굴 가리고 도망간 여자. 네, 그 뉴스밖에 오늘 없더라고요. 그냥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도리가 한마디 했죠. 뭐 시간 강사는 다 그렇게 뽑는 거 아니냐? 관행이냐? 본인이 왜 이렇게 잘 아는 척을 하죠? 시간 강사는 그냥 뭐 암암리에 빼 뽑는 모양이죠. 저도 40살 넘어가지고요. 시간 강사 뭐 겸임 교수 저도 면접 많이 다녔어요. 시간 강사 한 명 뽑을 때도요. 면접 제대로 합니다. 네. 그 대학 교수들 3명 또는 4명 앉아가지고 면접 보면서 시간 강사도 뽑아요. 시간 강사라고 암암리에 뽑는 거는 수원여자대학, 안양대학, 저기 정릉에 있는 유지대학, 네. 유지대학을 누구는 국민대라고도 부르는 것 같고 누구는 유지대학이라도 부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학을 욕하는 거죠. 암암리에 뽑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코스피 역시곡선 보니까요.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지금 땅굴을 파고 있어요. 뭐 1층에서 지하실 팠다가 땅굴까지 파면서 거래량이 얼마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식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팔 사람만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뭐 음선 3개 나왔는데 뭐 크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환도요. 아직까지 네. 매수세는 유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봉 차트 더 보겠습니다. 뭐 걱정 없고요. 12월 달 앞두고 뭐 큰일 없을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MACD가 좋아 보이네요. 이거 한번 발생하면 그래도 최소한 몇 주는 이어지는 건데 다음 주, 이번 주 주말, 내일 모레 움직이면 이게 플러스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저는 고비는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 모레는 전 괜찮을 걸로 보거든요. 플러스 날 걸로 보는데 MACD가 골든크로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최소 한번 걸리게 되면 이게 그냥 골드가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골드 아닙니까? 그럼 거의 8개월, 9개월 만에 골든크로스 걸리는 거죠. 이게 그냥 시장이 1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달 정도. 그 사이 재료가 나오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뭐 좋아 보입니다. 주봉 차트는 네, 골든크로스 걸리면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거량이 너무 안 좋은데 좀 재료가 좀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계속 걸어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재료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료고 하나는 유동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료라 하면 뭐 큰 웬만한 재료가는 안 되겠죠? 그냥 뭐 남북 간의 종전협정 관련 소식 네, 나오는 거. 종전협정에 앞서서 먼저 할 게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요. 종전협정하고 평화협정까지 이어지는 거. 그게 내년 한 3, 4월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내년 3, 4월까지 쭉 가지 않을까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드크로스 걸리고. 이게 차트만 봐서는요. 주식 다 팔고 떠나야죠. 근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세계 탑 8, 탑 7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개발도상국 때는 무너졌는데 지금은 무너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료가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죠.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한 거는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장세. 돈이 많이 풀렸다. 그래서 한 가지 50조 원 푼다고 그러잖아요. 100조 원 푼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푼다 해놓고 풀자 그러니까 꼬리를 감추면 안 되죠. 내년에 풀 거면 당장 풀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또 내년에 풀 거면 빨리 국회 동의를 지금 네,
얻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 시장에 큰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재료는 두 가지예요. 남북 관련 종전협정, 또 하나는 50조 원이나 100조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100조 풀면요, 1인당 10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100조 풀면 1인당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요. 5천만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암산이 안 됩니다. 하여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0조 원이 아마 100만 원일 것 같으네요. 5천만 곱하기 100만 하면 50조 원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 큰 활력이 되겠죠. 경제 밑바닥 풀뿌리, 시장, 자영업자, 중소업자들한테 돈이 풀리지 않겠어요? 1인당 100만 원씩? 그러면 뭐 밑바닥 경제가 살아나는 거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증권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재료들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재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지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연기금 지금 장난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대만만 해도 쭉 올라갔고 유럽 증시 다 올라갔고 미국 다우지수 쭉 올라갔는데 우리만 이 모양. 연기금. 주가 이렇게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뭔가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얘도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연기금 하나가 누차 말하지만 자기들 주식 비중을 줄이려고 그러면요 올려놓고 죽이는 거지. 이건 완전히 죽여버리고 죽이려고 파는 거죠. 이거는 물량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뭐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NC소프트 볼까요? (03) 요즘에 시간 강사 구하기도 힘들어요. 겸임 교수 구하기도 힘들고요. 네. 요즘은 다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NC소프트 그냥 제가 보기엔 뭐 이달 말 그냥 이 안에 묶여있을 몇 달간 한 석 달간은 묶여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안에 이탈도 안 할 것 같고 올라갈 것도 않고 한 석 달간은 최소 묶어 놓겠죠? 거래량 봐서는 꼼짝 말을 할 것 같습니다. LG전자, SK하이닉스 좋으네요. 내일은 또 물량 받겠죠? 요 가격대가 딱 물량 가격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량대. 그렇죠? 요 물량대에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물량은 또 받겠죠. 오늘 이건 외국인이 좀 매수했나요? 무너지다가 막판에 땡긴 거죠? 외국인 매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국인이 오후 들면서 이때까지 1500 매도를 보였는데요. 1300억 매수를 하면서 마이너스 200억으로 끝났거든요. 외국인 매수를 일단 보여줍니다. 어제 주봉도 보여드렸죠? 좋아지는 거.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12월 때 한 달 늦게 골든크로스 걸리려고 하는데 이런 모양새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거래량도 이 정도면 수반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 12만 5천 원대 올라가려면 물량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치고받고 많이 할 것 같으니까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래도 21선 우회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긴 장대 양선 사이에 3개 매미가 붙었는데 오늘 긴 장대 양선 나오면서 분위기는 일단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분위기는 물론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 있고요. 연초까지 또 SK하이닉스는 연초 첨단주기 때문에 1월 5일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은요. 1월 5일 이후에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팔아요? 한번 분위기를 잡아보도록 하죠. 다 팔진 않더라도 뭐 1월 중순 내지 10일 정도인데요. 그 IT 관련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연초
그 설날 선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지 다 아시죠? 아까 말한 두 가지입니다. 그걸 크리스마스 선물. 네. 그리고 1월달 돼가지고 이제 떡값 장세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LG전자. 여름을 앞두고는 비관적이지만 아직까지 1월달 앞두고 12월 말 1월 앞두고는 비관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네. 올라가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전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 연기금만 네, 움직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거는 진짜 내가 연기금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연말장사에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렇게 외쳤었는데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라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렇게 죽여버립니까, 연말장사를? 네, 뭐 거짓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제가 해가지고요.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제 잘못이죠. 연말장사 얘기했었는데 주가가 안 뛰니까 구독자분들도 몇몇 떠나신 것 같고요. 제 마음은 더 아픕니다. 일단 1월 초, 1월 중순까지는 뭐 이제는 큰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KB금융입니까? 뭐 소폭 밀리긴 했으나 장중이 많이 출렁거렸군요. 거래량 봐서는 아직까지 배당 투자 당세 아직 시작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나빠요. 지금 거의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아직 시작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이렇게 실적 장세 가치주들한테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기아차 뭐 한 1,000원 빠졌나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소폭 밀렸는데 야 이건 진짜 물량을 제대로 3일 연속 물량을 얻어맞고 있군요. 그때 21선 깨지 않으니까요. 얘도 8월 달서부터입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요 85,000원 전후에서 61선을 보니까요. 83,400원, 거의 85,000원 전후에서 그냥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 9, 10, 11 거의 5개월째 지루한 장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루할 뿐입니다. 이때부터라고 봐야 되겠네. 더 길게 보면 3월부터 요 8만원대에서 아주 지루한 장세, 수익률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손해 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지루한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코로나만큼 지루하다고 봐야 되겠죠. 연말 모임이 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뭐 학회도 보니까 전부 다 네, 온라인 줌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회 모임 가본 지도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카톡으로만 단톡방에서만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줌으로만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괜찮네요. 장중에 조금 밀린 걸로 봤었는데 좀 밀리는 거 봤었는데 다시 막판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과 거의 같이 동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모양이 좀 좋아졌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SK하이닉스 못지않게 삼성전자도 11월 말에 골든크로스 걸려가지고 MACD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OBV도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 OBV를 보니 이 정도죠. 이때 가격이면 이때 가격대로 왔다고 보여지네요. 이때가 대략 81,900원, 82,000원 정도죠. 지금 시세는 82,000원대까지 와야 되겠군요. 일단 8만원이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시세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월달이고 지금 11월달이니까 거의 9개월 만에 골든크로스 걸린 거예요. 지루한 장세 끝. 1월달까지는 요 골든크로스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관점을 둬야 되겠죠. 요 정도까지 보고 싶으네요. 82,000원까지는 한번 보고 싶으네요. 82,000원. 물론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82,000원 정도면 여러분들 82,000원, 82,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딱 이게 멈춰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크게 손해 안 날 것 같은데요. 이때 매수하지 않았다면 82,500원대, 82,000원이면 대략 여러분들은 일부 매도해도 뭐 괜찮지 않나 싶어져요. 77,000원이니까 82,500원까지는 5,000원 오르는 거거든요. 대략 한 7% 정도.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는 보여집니다. 올 12월 달 배당 장세 플러스 내년도 연초 장세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연초 장세가 좀 강하려면요, 12월 달에 시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펀드 자금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름 남았으니까요, 재료도 좀 기다려보고요. 재료도 좀 기다려보고. 하여간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별 수가 없어요. 현 시장이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지금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뭐가 요소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누차 말하는 거. 네, 종전협정 플러스 50조 100조 이야기했으니까 남아있는 중천금 한번 말했으면 해결을 해야지. 뭐 판단착오다? 나이가 몇인데 60 넘고 80 넘은 사람들이 판단착오다? 침해입니까? 그쵸? 우리 옆집 아저씨가 하는 소리도 아니고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죠. 약속을 지켜야죠. HMM 여기까지 안 와요? 맥시멈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맥시멈 바라볼 수 있는 게. 주봉 차트도 6월부터 빠질 만큼 빠졌고요. 6개월 만에 소폭 반등 시도를 한번 하나요? 조금 반등하지 않겠니? 연말 연초까지 반등한다면 이 정도 35,000원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때 사신 분들은 글쎄요, 또 몇 년 기다려야 될지 모르죠. 이게 지금 10년 만에 올라간 건데요. 10년 만에. 그쵸? 그러면 여기서 위에 사신 분들은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을 기다려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때 사신 분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때 사신 분들 이 거래량이 털려야 되겠죠.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맥시멈 정도는 저항선은 일단 35,000원 정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금액대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좋으네요. 네, 좋습니다. 뭐 봤지만 작년 11월 달이죠. 거래량이 좋아가지고 그래프가 좋아가지고 쭉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누차 말하지만 1년 전 이맘때는 올해 열흘 되면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었어요. 저는 그래도 2학기 때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할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네, 500명대에서 500명대에도 대면 수업을 못했는데 이때부터 1500명 딱 왜 그랬느냐, 코로나가 왜 그랬느냐, 제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저기 백구두 생태탕 걔가 서울시 완장 차면서부터 제도를 확 풀어버렸죠. 제한을 확 풀면서 밤거리 술집 경제 살리겠다 그런 건지 몰라도 그때부터 1500명 쫙 됐잖아요. 지금은 7000명까지, 오늘 7800명, 서울은 3166명. 미친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더 많은 경기도는 2200명인데 서울은 3160명. 40%가 넘어섰어요. 그러니 뭐 여기같이 K뷰티 작년 11월 가격까지 쭉 빠졌잖아요. 그냥 그대로 빠졌어요. 보니까 올라간 거 그대로 밀렸어요. 다시 또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반등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하고 있죠? 좀 올라갈 것 같아요. 11월 달서부터 6월까지 올라갔다가 6월부터 하락해가지고 12월 또 6개월 만에 다시 반등 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요 21만원, 22만원 요 정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이 거의 19만 원이니까요. 21만 원이나 22만 원까지는 뭐 가지 않겠나 일단 싶어집니다. 요 정도죠. 21만 원이나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싶어져요. 지금 19만 원이니까 지금부터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해서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래도 한 22만 원까지 가면 15%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은 좋을 거예요. 제가 뭐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이고 저 진짜 코로나 저거 어떻게 해요? 연말에 좀 규제를 좀 심하게 해서 잡아야 되겠죠? 저 생태탕 쟤는 지금도 땅 보러 다니나요? 재건축? 코로나 이거 보면서 다시 말해 서울이 3,160명씩 하루에 생기는데 서울에 있는 환자들이요 다 지방에 지금 다 지방이나 의료원으로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좁대요. 병원이 없어가지고요. 병실이 없어서 지방으로 다 보내고 있답니다. 그 창피한 거 못 느끼나요? 그래도 그 땅 보고 싶은가요? 재건축? 마음은 콩밭대가 있고 K 방역을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기뻐하나요? 도리도리도 보니까 뭐 현 정부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면 좋은 건 줄 알던데 다 좋은데 그 최저임금 건들면 안 되죠. 우리 학생들 알바 간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시간당 8천 얼마는 8,500원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 없어지면 방학 때는요 진짜 5천 원도 못 받을 수 있죠. 방학 때 전부 다 알바 나갈 텐데 일 제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문외하다 하더라도 그 최저임금제 그리고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G화학이고요. 뭐 어제 보니까 댓글에 계열사 상장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는군요. 그래프 자체는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건 뭐 소나이가 지금 쏟아지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23만 원짜리가 100만 원까지 4배 반 올랐잖아요. 4배 반. 이제 30% 빠졌는데요. 덜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차트 모양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실적은 좋을 테니까요. 실적은 좋을 테니까 그래도 뭐 크게 빠지진 않겠죠. 연말에. 요거 긴 장대 음선에다가 얼레가 있는 거 보고 직접 저쪽 있는 거 보니까 내일은 그래도 양선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옆에 지금 조금 소음이 들리는데요. 우리 고양이가 뭐 하나 굴리고 다니네요. 카카오 안 좋죠? 얘도 이 정도까지 좀 돌았을 걸로 14만 원까지 돌았을 걸로 기다렸는데 요게 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13만 원이 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 자체 모양은 안 좋죠? 네, 둥그렇게 해가지고 20일선 계속 저항받으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양 자체는 예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파는 건요. 14만 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13만 원 혹시 가면 그때 줄여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대부분 이때 사셨겠죠? 이때 사신 분들이 이때 많이 팔았을 거고요. 이때 새로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네이버 얘는 뭐 지 역할 다 했잖아요. 낙폭 빠지고 저항선 때 딱 어제의 지선이 오늘의 저항선 되돌림 줄 건 주고 이렇게 밀려가는 모습 21선 저항선이고요. 안 좋죠? 네. 얘도 반등시 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맥시멈은 42만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 연말하고 연초에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42만원 직전 고점 정도 아닌가 싶어집니다. SK텔레콤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죠.
내년 연초 IT 관련주 연초 한번 돌파 시도할까요? 일단은 뭐 내년 연초까지는 몸통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IT 관련주니까 혹시 가지고 있다면 내년 연초 때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쁘지 않군요. 오늘 같은 날도 살짝 반등해줬고 지금 뭉쳐있죠? 50, 20, 60 아마 내년 연초 때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초 때는 좀 반등할 겁니다. 연초 장세 때. 글쎄 34,000원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갈까요? 이 정도 욕심하면 내보고 싶으네요. 연초 장세. 요거 보니까 연초 때 골든 클로즈 걸리면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연초에는 주로 IT 관련주들이거든요. 1월 중순경까지는 움직일 걸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물론 재료가 나와준다면 한 단계 폭발하겠죠. 빨리 재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식시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뭐 도이치 주가 조작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이 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 조작한 애들이. 뭐 사모펀드는 내가 잘하는데 그랬다면서요. 도리도리가 작년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사모펀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펀드를. 대학에 있는 여자 교수가 무슨 사모펀드를 해요. 그것도 주범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 정도 하려면 진짜 기가 진짜 센 사람들이 하는 거죠. 부동산 복부인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LGU 플러스 저도 못해요. 저도. 현대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네, 좀 뭐 연초까지 일단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은 또 빠졌군요. 0.24% 거래량도 증가하지 않고 그럼 뭐 지금 봐서는 종전 협정에 대한 전혀 기대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 빠른 사람들이 뭔가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좀 선매수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뭐가 움직임이 없는가 봐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남북 관련 재료 중에 좀 민감주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뭔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 네, 대충 아시겠죠? 이때가 저기 판문점 때 모임도 있고 또 저기 백두산도 가고 할 때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아니겠어요? 3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석 달 동안에 3배 올랐군요. 한 달에 빵빵빵 올랐군요. 오, 3만원짜리가 네, 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석 달 동안에.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미국 네, 일본 애들한테 어쨌건 쭉 빠졌습니다. 더 이상 빠질 데도 없고요. 한 번 더 뭔가 남북 관련 종료협정 얘기가 좀 나와주면 빵빵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로또 복권 사느니 현대 엘리베이터 10주 저는 사놓고 기다리고 싶습니다. 믿어봐야죠. 네, 현 정부의 능력을 제가 믿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시간이 44분 지났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12월도 딱 마지막 달력 남았는데 12월도 절반이 지났죠? 마지막 절반 남았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부터 목, 금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배당 투자 장세로 해서 1월달 연초 장세까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